자, 이제 수권으로 넘어가 보자. 수권은 해수, 빙하, 지하수, 강호수 등 지구에 분포하는 모든 물을 수권이라 하고, 해수가 바닷물이잖아요, 그제? 거기에 반해서 빙하, 지하수, 강호수, 육지의 물을 육수라고 한다, 육수. 또는 담수라는 말도 쓴다. 자, 요때 해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알고 있다고 보고, 육수 중에는 누가 가장 많냐면 빙하가 가장 많아. 됐나? 그 다음이 지하수고 뭐 강호수 이런 순서가 된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누구에 대해서 보겠다고 해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자.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 옆으로 와서 X축이 수온이고 Y축은 깊이야. 아래로 내려갈수록 깊이가 어떻게 된다고? 깊어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온은 높아진다. 이러할 때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살펴보면 수온이 일정하다가 수온이 낮아지다가 다시 수온이 일정한 층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A, B, C로 나누어서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해서 보기로 하자. 자, 이때 A층을 혼합층이라 하고 B층을 수온 약층이라 하며 C층을 심해층이라 한다. A는 무슨 층이라 한다고? 혼합층이라 한다. 혼합층. 됐나? 여기는 수온이 높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없는 층으로서, 수온이 높은 이유는 해수면에 가장 가깝다 보니 햇빛에 의해서 가열되고 있고,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가 없는 이유는 바람에 의해서 혼합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수온이 일정한 상태가 된다. 자, 바람에 의해서 혼합작용이 일어나서 혼합층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혼합층 아래 B층은 수온이 낮아지고 있지. 수온이 낮아진다, 수온이 약해진다. 그래서 여기를 수온 뭐라고 한다고? 약층이라고 한다. 됐나? 자, 이 수온 약층은 깊어질수록 수온이 하강한다. 그러하다 보니 아래쪽은 찬물이 있고 위쪽은 따뜻한 물이 있어서 안정층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지. 찬물은 아래쪽에 있으려고 하고 따뜻한 물은 위쪽에 있으려 하다 보니 해수의 이동이 없고 안정층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지. 수온 약층이 안정층을 형성하다 보니 혼합층과 심해층의 열 전달이라든지 물질 전달이 억제되게 된다. 자, 그 다음 수온 약층의 아래 C층이 뭐라고? 심해층이며, 여기는 깊은 바다이다 보니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서 수온이 낮은 층이다. 자, 심해층은 수온이 낮은 차가운 물로 연중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고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해수를 깊이에 따라서 수온 변화로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 봤고, 자,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위도별로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A, B, C 세 개 지방의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자, 이 그래프 중에서 저위도 지방과 중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의 해수의 수온 변화 그래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해수면 부근의 수온만 봐도 알 수 있어야 한다. 자, 저위도는 적도 부근을 얘기하고 더운 지방이지. 그래서 해수의 온도가 높겠지. 자, 그래서 누가 되냐면 A가 저위도 적도 지방이 되는 거고, 중위도는 B가 되는 것이며, 가장 해수면의 온도가 낮은 C가 극지방, 고위도 지방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특징을 좀 더 살펴본다면 저위도 적도 지방의 그래프의 경우는 혼합층 두께가 얇지.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람의 세기가 어떠하다? 바람의 세기가 약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자, 대신에 혼합층과 심해층의 온도차가 크지. 됐나? 그러면 저희도 적도 지방의 경우는 수온 약층이 어떠하다? 발달돼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중위도 B 같은 경우는 혼합층의 두께가 적도 지방보다 훨씬 두껍지. 바람의 세기가 강하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혼합층이 어떻게 돼 있다고? 발달한 게 중위도 지방의 해수의 수온 변화 그래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 같은 경우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지. 자, 여기는 워낙 추운 지방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심해층을 형성하고 있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수권을 마무리하고 생물권으로 넘어가기로 하자. 자, 이제 생물권으로 넘어왔다. 지구의 모든 생물을 생물권이라 하고 생물들은 직권, 기권, 수권에 걸쳐 분포하고 있지, 그치? 그리고 생물들의 광합성과 호흡으로 대기 조성의 변화가 생기고 토양 성분 변화도 가져온다는 거 봐주시고 7번 외권으로 바로 넘어간다. 외권은 기권 밖의 우주 공간을 외권이라 하고 기권이 지상 1000km까지가 기권이었잖아. 그러다 보니 외권은 1000km 이상을 외권이라 하고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은 외권과 지구 사이에 물질 교환은 거의 없다. 됐나? 운석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한 번씩 일어나긴 하나 물질 교환은 거의 없다. 거기에 반해서 외권과 지구 사이에 에너지 출입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됐나? 태양 복사 에너지가 항상 나오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고 있지, 그지? 자, 그리고 외핵의 대류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자, 이 지구 자기장은 외권에 형성돼 있고 이 지구 자기장이 유해한 우주선이나 태양풍을 차단해서 생명체를 보호해 준다는 말은 앞에서 했었다.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각 권력들을 받고 이 각 권력들이 상호 뭐하고 있다고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 자, 각 권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상호작용은 각 권력 내에서도 일어나고 다른 권력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거 봐주시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느 한 권력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 그럼 이런 상호작용 예외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자, 첫 번째로 황사나 화산가스가 나왔는데 이런 애들은 직권과 기권 사이에 상호작용이 되고 태풍의 발생, 태풍은 열대 해상, 됐나? 적도 부근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바다니까 수권이고 태풍은 비바람을 몰고 오지, 그치?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며 그 다음에 이렇게 발생한 태풍이 소멸은 육지에 올라와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직권과 기권 사이에 상호작용이 되고 석회 동굴의 형성은 지하수가 석회암지대를 흘러서 동굴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지하수 수권이고 그 다음에 석회암지대 직권이지, 그치? 그래서 수지가 되며 석회암의 생성이나 화석연료의 생성이잖아. 화석연료는 옛날 고사리라든지 이런 생물들이 땅에 묻혀서 석유, 석탄을 형성하게 되는 거지. 고로 생물권과 직권 사이에 상호작용이 되며 석회암의 생성과 지진 해일의 발생인데 자, 석회암 생성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 이렇게 바다가 있잖아, 그제? 바다에 있는 CA2 플러스하고 CO3 E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서 CaCO3 탄산칼슘 성분이 굳어서 석회암이 되기도 하고 또는 바다에 살고 있는 조개와 같은 물질들이 이 조개 성분이 탄산칼슘이야. 이 조개가 땅에 굳어져서 석회암을 형성하기도 한다. 됐나? 자, 물에 녹아있는 이온들이 석회암을 형성할 때는 수권하고 직권 사이 상호작용이 되고 조개가 석회암이 될 때는 생물권하고 직권 사이 상호작용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위에 석회암 생성은 조개가 땅에 묻혀서 석회암을 형성한 경우고 아래쪽은 물에 있는 CA2 플러스하고 CO3 E 마이너스가 만나서 석회암을 형성한 경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수권하고 직권 사이에 상호작용이 되고 자, 여기 지진 해일의 발생 역시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광합성과 호흡 같은 경우는 생물들이 하는 거지. 생물들이 하게 되면 기권의 조성 변화가 생기겠지. 고로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되며 자, 그 다음 오존층의 자외선 차단은 오존층은 기권에 있는 거고
자외선은 외권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기권과 외권의 상호작용이 되고, 오로라라든지 유성 같은 애들은 외권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이 기권에서 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역시 기권과 외권의 상호작용이 되며, 그 다음에 적조의 발생 해양 생물의 골격 형성이잖아요, 그지? 이런 것들은 생물권하고 수권의 상호작용이 되지. 적조는 바닷물이라든지 강물의 플랑크톤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물의 색깔이 변하는 현상이지, 그지? 그래서 생물권과 수권이 되며, 그리고 지구 자기장의 형성은 지구 내부 외핵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외권에 형성된다고 했지. 그래서 직권하고 외권의 상호작용이라 적어야 하며, 태양 복사 에너지를 광합성에 이용하는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외권으로부터 들어오게 되고 광합성은 생물이 하는 거니까 외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 된다. 되나? 자, 요때 생물의 출현을 잠깐만 보고 넘어간다면 생물은 최초의 생명체는 물에서 탄생했다. 그래서 수권에 제일 먼저 탄생을 했고 그게 직권으로 올라와서 기권으로 진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